한류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뉴스모아입니다. K-팝은 여전히 전세계 음원 차트를 점령하며 주류 문화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K-팝 열풍은 이웃나라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일본 방송에 출연한 요시모토 소속의 개그맨은 본인을 K-팝을 사랑하는 K-팝 덕후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K-팝의 대단함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과 일본 엔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개그맨 선후배인 세 사람은 K-팝과 K-팝 아이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사람이 나눈 대화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K-팝에 빠지게 되었는지, K-팝 아이돌과 방송을 함께하면 왜 불편한 것인지 각자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K-팝 아이돌의 체중 감량에 대한 주제도 등장했습니다. 연습생들이 살을 빼기 위해 어떤 일까지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팝 덕후로 출연한 히차유키는 일본의 개그맨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K-팝 붐을 몰고 온 여성 그룹과 남성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성 그룹으로는 소녀시대와 카라, 그리고 남성 그룹은 동방신기와 빅뱅이 K-팝 붐을 이끌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트와이스와 블랙핑크, 에스파, 뉴진스가 K-팝 열풍을 이끌어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솔로 아티스트로는 보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아가 K-팝 붐을 이끈 주역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아는 일본 시장을 겨냥해 J-팝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어서 그는 한국과 일본 아이돌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눈 이야기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인식이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다른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인식의 차이가 실력의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俺知ってんのもブラックピンク。ああでもそうアパツのそうね今あはいはいはいはいあれもブラックピンクのそうよ。だからブラックピンクってやっぱすごいの。すごいですもうでも世界的なまあブラックピンク BTS とか男性グループと女性グループのトップはもうその2つのグループでいいの？まあ正直今はそうですね日本のでもやっぱ K-POP ブームで言ったら少女時代ですね女性で言うとやっぱそこのカラーとか。とまあこれグループではないですけどボアさんあ女性で言うとこの3組男性で言うと東方神起とかビッグバンとかああの辺りですかね。まあ、TWICE とか、まあ、ブラックピンクとかでエスパとかニュージーンズでよりアイドルよりアーティストっていうのも強いから歌が上手くないとあかん。日本って別に歌下手とか口パクでもええやん。正直どうでもいいじゃないですか。どうでもいい可愛ければいいじゃないですか。そう可愛くて元気でそうよね。別に歌わなくてもいいしそうなんです。でも韓国のちゃんと歌わなあかんし。 K-POP ってアーティストやからその歌は絶対上手くないとかダンスが揃ってないとかめっちゃ厳しいんですよファンが。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육성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한국 예능과 일본 예능 역시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국의 국민성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국민 정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아이돌이나 K-팝 그룹에 속해 있는 일본인 멤버와 함께 방송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한마디로 콩짝이 안 맞고 합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멤버는 그렇다 쳐도 일본인 멤버와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불만이 많았나 봅니다. 그는 그 이유가 기획사의 제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K-팝 이야기가 나와서 K-팝 아이돌을 예로 들어 말한 것 같은데 일본 방송에서 여자 연예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올 것 같습니다. 俺日本人のその韓国グループのこうバラエティ来て面白い子俺見たことないの。それしゃあないですよ俺それはもう厳しいよね。だってこれの話しちゃダメあれの話しちゃダメってむちゃくちゃ条件多いってこの前多いでしょ。らしいですね。これは言わんといてくれとか変な急に質問やめてくれとか言われるからなんかそう日本のバラエティって実はあんま合ってないんちゃうかなとか。確かに日本のタレントさんとむっちゃ相性悪い相性悪い。だからマジでどっちも得せえへんそうほんまそういやほんまそうなのよ。これだからあんま僕も見ないですバラエティーだって生放送でも来るやん。いや来ます質問も決まってるやん。決まってます。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K-팝 스타의 삶은 그 화려함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아이돌이나 아이돌 지망생의 체중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정해진 몸무게를 넘지 않기 위해 극단적인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을 빼지 못하면 연습실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런 문제는 한국 아이돌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아이돌 역시 강도 높은 자기관리의 압박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연예계 전반에 걸쳐 너무 당연하게 취급되는 일이라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외모나 실력의 높은 기준을 요구하며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K-팝 팬들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ももちゃんとか TWICE のもうほんまに氷食って体重落としてたらしい。もう落とさなあかんからでも食べられへんからもう氷をずっと食ってでもう水分出すために唾とか吐いて体重を落として。ひちゃいゆきが知ってるってことはそんなんってあんまり外に出したらあかんことじゃないの？いやでもまあみんな知ってる話なの？後にこの時はこうやったみたいな、その当時は多分言わないですけど、韓国のアイドルってやっぱむちゃくちゃ厳しいんですよ。そのファンとか、まあ事務所が厳しいんですけど、ファンもちょっと太ったら太ったとかでめっちゃ批判するんですよ。で歌が下手とか生歌で弾いたら全然上手くないとかで顔が可愛くないとか平気で言うんですよ、向こうのファンの人。かわいそうよね。 그가 K-팝에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니지 프로젝트를 보고 나서라고 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와 소니뮤직 재팬이 공동 기획한 니지 프로젝트는 한국의 K-팝 시스템으로 일본 현지화 그룹을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2020년에 방송된 니지 프로젝트는 일본 열도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이후 치열한 경쟁으로 뽑힌 9명은 니쥬라는 그룹으로 아주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니쥬의 오디션 방송을 본 사람들은 멤버들의 성장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기에 부족한 실력을 보인 참가자들은 1년간 JYP 엔터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니지 프로젝트는 일본에서 K-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더 확산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송에 나온 일본 개그맨은 니지 프로젝트를 보고 K-팝에 입문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는 K-팝을 이야기할 때 니쥬 이야기는 꺼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K-팝 덕후들에게 니쥬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다고 합니다. 뜨거운 감자를 입에 넣었는데 뱉지도 삼키지도 못하는 것처럼 니쥬는 K-팝이 맞다 아니다로 항상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니쥬를 K-팝을 기반으로 한 J-팝의 확장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一番のおすすめ誰なの？僕はまあ20なんですけど、このまあちょっとこれ K-POP の話の時に20の話ってちょっとあんまりしたくないんです。なんで？20がそもそも K-POP なんかっていう。まあね。で JYP 所属で、まあ、ソニーの所属でもある。で日本で活動してるけど韓国で活動してるよデビューもしてるから別に K-POP って言っても問題ないんですけど、K-POP の話してる時に20の話すると K-POP ファンがなんかむっちゃ怒ってくるんですよ。ああ違うと。あいつらめっちゃ攻撃的な人種なんでむっちゃ喧嘩するんですよ。言ったらでも逆に言うと喧嘩売られた喧嘩勝ったらええんちゃうの？いやもうめんどくさいでしょ、そのさすがに。 여기까지 뉴스모아가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